적천수 강의 3편에 강의했던 그 명조 그대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배우자를 찾아서 배우자 덕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보시는 분들이 배우자를 찾는 부분이 이 명조가 신금이 여성이니까 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화를 남편으로 보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편과는 가까이 있지도 않고 나를 극하는 관계도 아니고 멀리서도 극도 못해요. 물론 이제 뭐 유금을 극하는 관계이지만 간접적으로 유금을 극하고 있습니다만 정화는 신금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건 결국은 합이거나 때로는 가까이 있거나 하는 부분인데 긴첩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정화를 남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을 어떻게 찾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을 통해서 이합, 암합, 청간합은 부부의 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부의 합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부의 합을 한번 봅시다. 천간합을 봅시다. 병신합, 갑기합, 을경합, 정임합, 무기합 이 5개가 있어요. 이 합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신금에서 천간에 일단 그 천간에서 찾는 거예요. 밖에 드러낸 거로부터 합을 찾아야 됩니다. 병이 없죠. 그러므로 천간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자기 일지. 이 일지는 뭐냐? 자기의 생식기예요. 생식기와 생식기 안에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축에는 없죠. 축에는 뭐가 있어요? 축계신기죠. 계신기가 있어요. 축에는 계신기가 있습니다. 축에는 계신기가 있어요. 계신기가 있습니다. 축계신기 이거 좀 외우셔야 돼요. 이제 축에는 이렇게 숨겨진 간이 있어요. 그걸 지장간이라고 합니다. 축 안에는 계신기가라는 간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있습니다. 계신기에 화가 없죠. 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천간과 신금과 합하는 지지를 봐야 돼요. 근데 화를 끌어안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병화, 이 병화를 끌어안고 있는 게 없어. 병신합이라고 그랬죠. 병신합 하는 게 없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실패했어. 그러면 내 생식기와 합하는 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축에는 개가 있죠. 개가 요거와 합해요. 무기합. 무기합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토가 배우자가 된 겁니다. 무토가 배우자가 된 거예요. 이 무토마저 없으면 그 다음엔 지지끼리 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면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때로는 없을 수 있어요. 없을 때는 대운에서 올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축은 이 축과 천간과 지지의 합을 이루려고 그러면 근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축과 무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합이 안 돼요. 이 무가 이렇게 긴첩돼 있어. 하나의 간지 안에 이렇게 간지끼리의 합 이렇게 긴첩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무게합이니 자리 이동을 통해서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갇힌 자리에 여기서는 축이 위를 바라보는 건 요거와 여기입니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신금도 있겠지만 그렇으면 그 이전에 아마 남편을 찾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이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남편입니다. 무토가 남편이면 이 부분은 토생금해서 용신이죠. 토생금. 용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복이 있는 겁니다. 남편이 참 인자하게 자기를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인수는 어머니의 성이에요. 인수 어머니 성을 띠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자기를 참 보듬고 잘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용신입니다. 더할 나위 없죠. 이건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이 여성은 남편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운의 흐름이 좋으니 잘 살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무토가 남편인지 여부를 한번 봅시다. 무토가 남편이면 이 사망운의 무토를 보면 알아요. 인운에 사망했습니다. 인운 경자년에 사망합니다. 봐요. 경자년에 사망했다고 그랬죠. 인운에 경자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경자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인운은 뭐냐면 무는 이 남편을 봅시다. 무는 신중무토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표출한 겁니다. 무토가 표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토의 집이에요. 그래서 떠 있어요. 이렇게 천간에 떠 있어. 그러니까 출세한 거죠. 근데 인운이 와서 인신충을 합니다. 인신충을 해요. 그러면 집이 무너졌죠.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신충이 무너졌어. 인신충으로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무너졌어. 그 다음에 경자년이 되니까 경자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번 강의에 그런 말씀을 마무리해서 끝냈습니다. 인신충이 되어 있는데 적천수에서는 그 설명을 신자합으로 인신충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자합으로 풀린 게 아니라 무까지 같이 합쳐서 신자진합으로 풀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 무가 없으면 신자합을 통해서 인신충은 안 풀어져요. 근데 무가 있으니까 무는 천간에 떠 있는 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이나 수를 대표합니다. 근데 신이 떠 있고 신자진 합이니까 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신자진 합이 되는 겁니다. 자가 오면 자년이 되면 신자진 합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통해서 인신충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신자진 합을 통해서 하다 보면 무토는 수로 변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다 무토 또한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거죠. 물론 이렇게 사망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 여부 또한 그 사람의 의지력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이 나타날 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 상을 보고 몸을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때 내가 위험하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몸을 닦아야 됩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면 사망운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를 하면 내가 죽을 운이 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무토가 남편임은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부분은 남편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명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